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인 8호선 남양주 의정부 구간 용역비 공동 분담에 남양주시가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의정부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의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누가 대표의원 직무를 대행할지를 두고 또다시 맞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수요일부터 영하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한파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도 내릴 예보인데요. 한랭 질환과 외부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인 8호선 남양주 의정부 구간이 용역비를 두고 1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가 남양주시와의 용역비 분담 대신에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시가 내년 8호선 의정부 구간 연장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단독 추진합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남양주 별가람에서 의정부 탑성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의정부시는 곧바로 용역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남양주시와의 공동 용역이 필요하다며 일부 삭감됐습니다. 이후 남양주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8월 부단체장 면담, 11월 의정부시장과 남양주시장 면담 등 공동 용역에 대한 예산 분담 요청 논의를 이어왔지만 남양주시는 용역비 분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남양주시는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용역비 분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정부시는 결국 단독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기존 용역비 1억 5천만 원에 3억 5천만 원을 늘린 5억 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재차 공동 용역 추진에 대해서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예산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8호선 연장 사업뿐만 아니라 민선 8기 의정부 시장님 공약 사항까지 전체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을 2026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려면 2024년 상반기까지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국토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는 예산이 통과되면 철도정책 자문단과 협의해 내년 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의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누가 대표의원 직무를 대행할지를 두고 또다시 맞섰습니다. 직무 집행이 정지된 광미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직무 대행은 차순위자인 수석 부대표가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맞서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위 측 의원들은 대표의원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는 1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전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 신설이 포함된 경기도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단은 행정 일부지사 아래 감사관 직속 기관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업무를 전담할 예정인데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미래성장국과 사회경제국이 신설되고 공정국과 소통협치국이 폐지됐으며 경기국제공항 추진단과 도시재생 추진단 등 전담 조직도 신설됐습니다. 수요일부터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본격 한파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연결해서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한파가 예고돼 있습니다. 영하 10도의 맹추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오늘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떨어져 내일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찾아온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19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추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 비와 눈이 내린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릴까요? 네, 오늘 밤 중부와 서쪽 지방에서 제법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밤 사이에 추워지기 때문에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내일 아침에 눈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대중교통 등 교통 혼잡 대비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입에 본격적인 추위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번 겨울 좀 평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추울 걸로 전망됩니까? 네, 올겨울 12월과 1월, 2월을 겨울로 보는데 올 겨울 석 달 전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그런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가 위치한 중위도가 원래 겨울철에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역대 이래로 뭐 기록을 깰 것인지 이런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올겨울 기온이 뚝 떨어지는 급작스러운 기온 하강과 한파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면서 그런 때 눈이 내리는 그런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안전과 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과 같이 눈이 내리고 아침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빙판길을 이루기 쉽습니다. 따라서 노약자분들은 한파 속에서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해야 되겠고요.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 등 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한랭 질환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연말 맞이해서 술을 드신 후 밤에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겨울철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고, 자, 이 한파가 올 때 피해를 주는 게 계량기 동파입니다. 그래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때는 계량기 얼어 터지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양주시가 내년 3월 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 첫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선 양주시는 관리제 실행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제한합니다. 또 100억 원 이상 관급 공사장 등에 투입되는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 검사소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특히 도로 재비산 먼지 관리를 위해 노면 청소 차량과 살수차를 옥정과 덕정, 고읍지구, 회천지구 등 지역 도시계획도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 공무원을 전원 배치시킨 점 등을 인정받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흔히 교육정책을 100년대계라고 부르죠.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학생이 직접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때 고등학교 2, 3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던 절대평가를 1학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9등급제로 나눠 상대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절대평가가 도입돼 일정 수준의 성취가 이뤄진다면 모든 학생이 A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이주호 장관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는 현재의 수능이 없을 거라는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고교 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사교육 중심인 우리나라 교육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100년 대계를 제대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정부시가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였는데요. 의정부시는 여기에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3월 중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